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희의 미라클 모닝의 윤희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은 바로 타개와 타개의 구별 문제입니다. 이 둘을 잘 구별하기 위해 각각의 단어의 뜻을 한번 알아보아요. 우선 타개는 매우 어렵거나 막힌 일을 잘 처리하여 해결의 길을 염이라는 뜻으로 극복, 수습 등과 비슷한 뜻입니다. 예문으로는 그가 낸 아이디어 덕에 우리는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었다와 같은 것이 있죠. 반면 타개는 다른 세계, 사람의 죽음 특히 귀인의 죽음을 이르는 말 등의 뜻으로 별세, 서거 등과 비슷한 뜻입니다. 인간계를 떠나 다른 세계로 간다는 뜻에서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예문으로는 안타깝게도 그분은 며칠 전에 타개하셨다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타개와 타개는 완전히 다른 뜻의 단어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무슨 단어를 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희의 미라클 모닝의 윤희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은 바로 지향과 지향의 구별 문제입니다. 이 둘을 잘 구별하기 위해 각각의 단어의 뜻을 함께 살펴보아요. 첫째, 지향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 또는 작정하거나 지정한 방향으로 나아감, 또는 그 방향 등의 뜻입니다. 즉, 어떤 목표를 향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말이지요. 예문으로는 우리는 바르고 건강한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둘째, 지향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 등의 뜻입니다. 예문으로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지향해야 한다 같은 것이 있죠. 이처럼 지향과 지향은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을 혼동하여 잘못 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무슨 단어를 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희의 미라클 모닝의 윤희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은 바로 주구장창과 주야장천의 구별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주구장창과 주야장천 중 어떤 표현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주야장천입니다. 주야장천은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연달아라는 뜻이며 주구장창은 사전에 올라와 있지 않은 틀린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야장창, 주리장창 등도 모두 틀린 표현입니다. 그러니 정확히 바른 표현을 사용하려면 주야장천을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예문을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희의 미라클 모닝의 윤희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은 바로 허구원과 허구한의 구별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 둘 중 어떤 것이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허구한입니다. 허구하는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 라는 뜻의 단어 허구하다의 활용형입니다. 허구하다가 활용되어 허구한이 되지만 허구하다라는 말은 없으므로 허구원은 틀린 표현인 것이죠. 그럼 몇 가지 예문을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결심하신 미라클 모닝 나는 6시 기상을 반드시 습관화하겠어. 설마 이렇게 표현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반드시는 반듯하다의 활용형으로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 등의 뜻이지요. 반듯하게로 바꾸어도 뜻이 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도가 6시 기상을 반듯하게 습관화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인 반드시를 써서 나는 6시 기상을 반드시 습관화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반드시를 쓰면 내가 꼭 세우겠어 와 같은 뜻이 되고 반드시를 쓰면 내가 반듯하게 세우겠어 와 같은 뜻이 되겠죠. 반드시와 반드시 잘못 쓰면 이처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여러분의 의도와 다른 문장이 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사용해 보아요. 그럼 실력 테스트 시간.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실력을 댓글로 보여주세요. 미라클 모닝을 위한 6시 기상. 아쉽게도 오늘 아침에 실패한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혹시 괜찮아요, 내일은 꼭 성공하시길 바래요 처럼 말하고 싶으신가요? 바라다는 소망하다나 원하다와 비슷한 뜻이지만 바래다는 변색하다, 배웅하다 등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도가 성공하길 변색해요, 나 성공하길 배웅해요 가 아니라 성공하길 소망해요 라면 바래다가 아니라 바라다를 써서 괜찮아요, 내일은 꼭 성공하시길 바라요 처럼 사용해야 옳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바람일까요? 아니면 바램일까요? 나의 변색이야, 내지 나의 배웅이야 는 어색함으로 바램이 아니라 바람을 써야 하겠지요. 이처럼 바라다와 바래다는 완전히 다른 뜻이니 잘 구별해서 올바르게 사용해보아요. 그럼 실력 테스트 시간.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실력을 댓글로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유명인이 되어 방송에 출연하게 됐다고 생각해봅시다. 무대 위에 서서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할 상황이 왔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혹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빌어는 빌다에서 나온 말이고 빌다는 간청하다, 용서를 호소하다, 구걸하다 등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리를 구걸한다거나 하실 것이 아니니 여기에서 빌어를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대신 여러분은 자리를 빌린 것이므로 빌리다의 활용형 빌려를 쓰는 것이 맞을 거예요.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표현할 때도 힘을 빌어가 아니라 힘을 빌려를 쓰는 게 맞겠죠? 말을 빌어와 말을 빌려의 경우에도 후자가 옳을 거고요. 빌어와 빌려, 이젠 헷갈리지 말고 올바르게 사용해 보아요. 그럼 실력 테스트 시간.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실력을 댓글로 보여주세요. 세상에는 많은 어이없는 실수가 있죠.
아마 그 어이없는 실수 중 하나가 어이없다를 어이없다로 쓰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이는 임금이나 왕족의 병을 치료하던 의원, 임금이 입던 옷, 단어나 말의 뜻의 뜻입니다.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니 어이가 없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이 표현을 그런 의도로 쓰시는 건 아니겠지요. 실제 궁중 의사나 임금의 옷, 단어나 말의 뜻이 없다는 의미로 어에 없다를 쓴다면 모르겠지만 어처구니 없다의 뜻으로 어에 없다를 쓴다면 이것은 잘못이며 어이없다를 쓰는 것이 옳답니다. 6시 기상을 위해선 저녁에 일찍 자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하지만 저녁에 그냥 자기 아쉬운 마음에 바로 자지 않고 엉뚱한 일을 붙들고 있곤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께 충고할 때 엄한 일 하지 말고 빨리 자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모르셨다고요? 그렇다면 주목. 엄한은 엄동설한과 비슷한 뜻으로 매우 심한 추위를 뜻하거나 혹은 엄하다의 활용형으로 근엄한, 엄격한 등과 비슷한 뜻을 나타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엄한 일을 엄격한 일과 같은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과 같은 것을 나타내고자 쓴다면 엄한이 아니라 일의 결과가 다른 데로 돌아가 억울하게 느껴지는 혹은 엉뚱하게 느껴지는 이라는 뜻의 애먼을 쓰는 것이 맞는답니다. 그러니 위에서는 애먼 일 하지 말고 빨리 자 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지요? 엄한과 애먼, 이젠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해 보아요. 그럼 실력 테스트 시간. 무엇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의 실력을 댓글로 보여주세요. 중요한 일을 친구에게 부탁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감각무소식이면 참 난감하죠. 하지만 그때 몇 일이나 더 걸려? 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걸 아시나요? 모르셨다면 잠깐 주목. 며칠은 몇 일이 아니라 며칠이라고 쓰는 것이 옳답니다. 그 이유는 몇 일은 몇 플러스 1로 이루어진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만약 몇 일이 몇 플러스 1로 이루어진 말이라면 발음 규칙에 따라 몇 일로 소리가 나야 하지만 며칠은 몇 일이 아니라 며칠로 소리가 나므로 이것으로 며칠이 몇 플러스 1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며칠로 적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은 납득을 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냥 하나만 외워주십시오. 몇 일이 아니라 며칠이다. 따라서 앞에 그 친구에게 물을 때는 며칠이나 더 걸려? 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